1985년 6월 18일 일본 오사카 키타쿠의 한 아파트. 이곳에는 기자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도요타 상사의 회장인 나가노 카즈오가 구속된다는 정보가 있었기에 현장을 생중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가 구속되는 이유는 무려 2천억 엔이 넘는 고객의 돈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가노 카즈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본래 도요타 자동차 계열사에서 일하던 회사원이었는데요. 돌연 2년 만에 퇴직한 후 여러 직장을 전전했고 1981년 도요타 상사라는 자신의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어째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 자동차와 이름이 비슷하죠? 이는 의도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마치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인 것처럼 회사 이름을 지어 이를 바탕으로 신용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80년대 일본은 초고도 경제성장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회사를 창업한 시기는 마침 금의 가치가 상승하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재테크를 목적으로 금을 구입하는 사람도 꽤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가노 카즈오는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의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절대 자산이라 불리는 금을 자신의 회사를 통해 구매하면 이를 운영하여 이자 등 배당금을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구입한 금은 회사에서 보관하기에 도난으로부터 자유롭고 고객에게는 순금 패밀리 계약 증권이라는 증서를 건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일은 없었죠.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주를 외로운 노인들을 속이는데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사원을 대거 채용했으며 악덕 기업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TV 광고를 내보내는 등 이미지 전략에 신경 씁니다. 그는 먼저 콜센터 직원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게 한 후 상대가 독거노인이다 싶으면 끈질기게 권유해 영업사원을 파견합니다. 파견된 영업사원은 처음에는 식사 준비를 돕는다든지 청소를 해주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인간적으로 접근합니다. 금에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죠. 그리고 서서히 인간적인 거리를 좁힌 후에야 비로소 금에 관한 권유를 시작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수법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한 번에 거액을 투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액을 투자하게 한 후 제대로 배당금을 지불합니다. 그렇게 신용을 얻은 후 거액을 투자하게 됐을 때 입을 닦는 것이죠.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7,000명의 사원을 동원해 3, 4년간 전국 60개 영업소에서 2천억 엔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모두 노인들의 피와 눈물이었죠. 금은 시기가 오면 배당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나가노 카즈오는 전략을 바꿉니다. 카시마 상사, 벨기에 다이아몬드 등의 이름을 가진 유령 회사를 만들어 골프 회원권, 레저클럽 회원권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죠. 회원권을 판매한 이유는 금과는 달리 시기가 되었을 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물론 이 회원권들 역시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피해자들이 도요타 상사를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나가노 카즈오는 1985년 6월 17일 자택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정보가 매스컴에 흘러들어가자 구속되는 것을 생중계하기 위해 다음날인 6월 18일 많은 기자들이 집 앞에 모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30인 정도의 기자들이 모여있는 나가노의 집 현관. 그의 집은 나가노의 친척인 남성과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2명의 남성이 접근해 나가노와 만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척이라는 남성은 전화로 물어보겠다며 자리를 떴고 경비원들 역시 그를 뒤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에 남겨진 2명의 남성은 의자로 현관문을 강타하더니 이내 창문을 깨고 길이 40cm가량의 칼을 들고 집 안으로 난입. 나가노의 몸 13곳을 무참히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다출혈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현장은 생방송으로 전부 중계되었죠. 밖으로 나온 범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이, 빨리 경찰 불러. 내가 죽였다. 내가 범인이다. 이 2명은 즉시 체포되었고 이후 각기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회장의 사망으로 도요타 상사는 다음 달인 7월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기업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파산으로 문제가 전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으며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 금액의 10% 정도 뿐이었다고 하네요. 더욱이 이 사건 이후로 도요타 상사의 잔당들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그들의 수법을 모방한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엔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그가 사기로 2천억엔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면서도 정작 사망 직전 가지고 있던 돈이 711엔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나가노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다른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살아있었다면 돈의 행방을 알 수 있었겠지만 살해당한 탓에 이 돈들의 행방은 영영 알 수 없게 되어버렸죠. 즉 배후의 누군가가 입막음을 하기 위해 2 남성을 고용, 나가노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이야기죠.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명언이 떠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희사였습니다.